네, 이번에 2015 교육과정으로 바뀌면서 처음으로 이제 고3 때 화학원 모의고사가 나왔는데, 좀 기대를 많이 했어요. 어떤 식으로 문제가 변할지. 선생님이 이렇게 봤을 때, 그냥 선생님 개인적인 주관은 뭐냐면, 작년 모의고사 커트라인보다는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문제가 어떻게 바뀌느냐를 보기 위해서는 새로 도입된 교육과정이 얼마만큼의 문제량을 차지하며 어느 정도의 난이도로 나오느냐, 이제 이게 문제인데, 솔직히 새로 도입된 개념에 대해서 문제를 어렵게 내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모의고사나 수능 문제를 가지고 연습을 해나가기 시작하고 그 문제들을 기반으로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이러이러한 문제 유형을 내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처음 문제를 내놓는 거를 굉장히 난이도를 어렵게 내버리면 어, 우리 그 학생들에게 공부할 기회도 주지 않고 난이도를 너무 높여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난이도 조정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문제를 내는 의도는 문제를 틀리거나 맞거나 그런 거를 의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는 게 아니라 학생이 필요한 개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그 개념을 어느 상황에까지 적용할 수 있느냐를 판단하기 위해서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식으로 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옳을 것 같다고 판단한 근거는 뭐냐면, 일단 양적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몰롱도에 대한 개념이 도입됐어요. 근데 이제 양적 관계에서 어려웠던 이유는 뭐냐면, 선생님이 작년까지 문제를 풀어봤을 때 솔직히 얘기하면 농도의 개념을 알고 있을 때 풀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문제가 빨리 풀리는 것들이 꽤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풀 때 어렵다고 느꼈던 거나 여러분들이 풀 때 어려웠던 점은 뭐냐면, 농도에 대한 개념을 모르고 풀었기 때문에, 선생님도 농도에 대한 건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농도를 활용하지 않고 문제를 풀려고 계속 노력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득점짜리 문제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이번에는 양적 관계에서 그렇게 어려웠던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뭐 두 개 정도? 두 개 정도를 좀 틀리거나 아니면 세 개? 뭐 3점짜리 두 개 아니면 2점짜리 하나, 3점짜리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틀리면 이제 1등급이 나올 것 같은데, 네, 일단 중요한 건 난이도가 아니라 어떤 식으로 풀어 나가느냐죠. 네, 일단 한번 볼게요. 1번부터. 자, 1번부터 5번까지는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훅훅훅 넘어가도록 하죠. 자, 1번 문제 발열 반응, 흡열 반응이라는 문제인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새로 도입된 2015 교육과정에서의 개념이죠. 그쵸? 자, 연소 반응은 발열이고요. 자, 용해 반응. 예, 냉각팩이니까 당연히 차갑겠죠. 왜 차가워요? 열을 흡수하기 때문이죠. 그쵸? 그렇게 돼요. 흡열 반응. 자, 중화 반응, 발열 반응. 그쵸?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발열 반응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은 탄수화물 가부터 다의 분자 모형을 나타낸 것. 가, 메테인, 나, 뭘까요? 에탄올, 다는 이제 아세트산이 되겠죠? 그쵸? 여기서 필요한 거, 기억. 자, 액화 천연가스의 주 성분이다 라고 얘기했죠. 얘 메테인, 그쵸? CH4 맞는 얘기가 되겠고. 자, 다의 소용액은 산성이다. 맞죠? 여기서 이제 H 플러스를 내놓는데 다는 산성입니다. 맞고. 디귿자, 이 표현을 이렇게 하면 좀 모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바꿔보자면 탄소 원자당 결합된 H의 원자의 개수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익숙한 단어가 되겠죠? 문장이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때는 문제 유형이 바뀐다기보다는 문제의 표현들이 많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자, 탄소 원자당 결합된 H 원자의 개수. 자, 얘는 몇 개입니까? 4개. 자, 탄소가 두 개가 있는데 여기는 수소가 6개가 있네요. 얘는 3개. 얘는 탄소가 2개인데 H가 4개. 그럼 얘는 2개. 이렇게 되겠죠. 자, 나가 가장 크다? 틀렸죠. 가가 가장 크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다음은 NO2로부터 무색의 N2O4가 생성되는 화학 반응식과 관련된 실험이다. 여러분들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화살표의 양쪽 반응이 양쪽으로 되어 있는 반응이 이제 가역 반응이죠. 가역 반응도 2015 개정교육과정으로 들어오면서 새로 도입된 개념입니다. 원래 화투에 있었는데 화원으로 내려온 개념이죠. 그렇죠? 근데 이런 반응들에 대해서 어렵게 못 내는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 배웠던 교육과정이 도입되면서 처음 적용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것은
옳은 것은 자 반응 시작 후 t초까지는 전체 기체 분자수가 증가한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이제 몰수를 살펴보면 되겠죠. 자 2가 있고 1이 있습니다. 자 과정 및 결과를 보면 플라스크에 NO2를 맞고 마개로 넣었을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체색이 점점 옅어졌대요. 자 문제 보면 무색의 N2O4라 그랬어요. 무색의 N2O4 그죠? 얘가 무색이란 얘기죠. 무색의 N2O4. 얘가 무색이고 얘가 적갈색이란 얘기예요. 자, 무색으로 점점 옅어졌다는 얘기는 뭡니까? 자, 정반응으로 반응이 더 유리하게 진행됐다. 아니면 역반응으로 진행됐다. 그죠? 정반응으로 좀 더 유리하게 진행됐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2몰에서 1몰이 되는 게 더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체 분자수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하겠죠. 그쵸? 얘는 감소가 맞습니다. 자, 니은 T초 이후에는 N2O4의 분자수가 변하지 않는다. 맞죠? T초 이후에는 색이 변하지 않는다. 즉 가역 반응에서 역반응과 정반응의 속도가 같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분자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니은 맞고요. 자, 디귿 T초 이후에는 정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선생님이 항상 강조했죠. 어떤 분자가 어떤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정반응과 역반응의 속도가 같기 때문, 즉 동적 평형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정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은 거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그죠? 답은 니은이 되겠습니다. 자, 4번. 표는 이주기 바닥 상태의 원자 X, Y의 전자배치에 대한 자료이다. 자, 이거는 2009 개정교육 과정에서도 충분히 다뤄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풀어봤던 친구들은 충분히 풀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바닥 상태의 원자 Y의 전자배치가 옳은 것은. 자, X와 Y가 있는데, 여기 보면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가 Y가 많은데, 홀 전자 수가 2로 똑같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전자들이 짝짓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자, 홀전자 수가, 오비탈 수가 증가하는데 홀전자 수가 증가하지 않고 유지됐다는 얘기는 전자가 채워졌던 오비탈에 다시 전자가 채워지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쵸? 그랬을 때, 이제 이주기라 그랬으니까, 그런 식으로 가능한 전자 배치는 이제 EP죠. 그쵸? EP. 자, 그렇게 생각을 하면, EP에서 XY가 있을 때, EP가 XYZ, XYZ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쵸?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개가 채워졌다. 홀전자가 이렇게 두 개. 그렇죠? 그럼 얘도 두 개가 되려면 어떤 식으로 돼야 돼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돼야겠죠. 자, 맞아떨어지는지 볼게요. 자, 홀전자수 두 개다. 두 개, 두 개다. 그렇죠?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 얘는 두 개, 얘는 몇 개? 세 개.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Y의 전자 배치로 옳은 것은 몇 번입니까? 그렇죠? 4번이 되겠죠. 아시죠?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자, 5번. 다음은 이온 반지름에 대한 학생의 대화이다. 제시한 내용이 옳은 학생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볼게요. 자, 나트륨 이온의 반지름은 나트륨의 원자 반지름보다 작아 라고 얘기했는데, 자, 나트륨의 원자가 전자는 몇 개였냐면 한 개였어요. 그 한 개가 빠진다는 얘기는 껍질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렇죠? 껍질이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원자 반지름이 나트륨이 됐을 때, 이온 반지름이 됐을 때 얘네들 어떻게 한다? 반지름이 감소한다. 이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A는 맞습니다. 자, B를 볼게요. 플루올이나 이온의 반지름은 F의 원자 반지름보다 작아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네들은 껍질의 변화가 없고 전자 개수가 늘었죠. 그쵸? 껍질 변화가 없고 전자수가 늘었습니다. 전자수가 는다는 얘기는 반발력이 증가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반지름이 증가해야 맞는 얘기겠죠. 학생 B는 틀렸습니다. 자, 이온 반지름은 나트륨 플러스가 F-보다 커 라고 얘기했는데 이온 반지름이 됐을 때 얘는 2죽이고 얘는 3죽이죠. 그쵸? 비금속과 금속의 차이인데 얘네들은 뭐가 같습니까? 그렇죠. 껍질의 수가 같아요. 자, 껍질의 수가 같아졌을 때 얘네들의 반지름에 기여하는 건 누굽니까? 그렇죠. 유효액전하죠. 유효액전하는 나트륨이 더 크기 때문에 나트륨의 이온 반지름이 더 작아집니다. 따라서 C도 틀렸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